지난 인천 교육감 선거에서 도성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인천 교육감 최초 재선 교육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재선 거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인천 첫 보수 진영 단일화를 이뤄낸 최계훈 후보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2%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자,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도성훈 표 인천 교육에 어떤 4년이 다가올지 좀 자세히 얘기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도성훈 인천 교육감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네. 자, 저희가 4년 전 이맘때에도 당선인 자격으로 모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모시게 되겠고요.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지난 그 4년 전 선거와 비교할 때 이번 선거에서는 좀 어떤 체감을 좀 느끼셨는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를 가장 반갑게 맞이하고 환호해 준 것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라든가 학교 환경에 대한 문제, 또 특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먹고 싶은 급식을 투표로 결정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공약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신도시,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적기에 학교 신설하는 예. 문제, 그리고 그것과 연동돼서 과밀학급 해소 문제, 또 적기에 학기 신설이 어렵다 보니까 통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네. 그런 요구들, 그리고 원도심에서는 젊은 학부모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구들, 또 뭐 사서 배치라든가 뭐 이런 교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시민분께서는 제가 이제 강화의 그 장터에 갔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상인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체험 활동 같은 거를 좀 시키고 싶었어도 그런 걸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교육감 당선되면은 아이들 체험 활동을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 4년간 교육 행정을 하고 또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의견을 듣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현장에서는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앞으로도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 경청한 내용을 반드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그냥 민원으로 보지 않고 우리 교육의 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중요한 의견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돌아본 4년의 어떤 느낌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선거 중에 이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 자,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학생 성공 시대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성공하면은 뭐 돈이나 명예, 네. 권력을 쫓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실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 보자. 그냥 그동안에 이제 시험 점수로만 한 줄로 세워가지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미스매칭 되는 구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쳐보자. 그래서 특히 요즘에 조기 회사를 퇴직하는 사유가 네.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 같으면은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학생들 마찬가지죠. 성적이 아니라 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냥 성적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삶이 정말 자주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특별한 자기를 만드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학생 성공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일단 재선하셨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기억에 남는 어떤 성공 정책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다가올 4년에 좀 다시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무상교육을 유치원 만 5세부터 예, 고등학교까지 완성한 첫 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재난 상황 때 이 무상교육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또 한 30년 전에 제가 교육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좀 아쉬웠던 것은 진로의 컨트롤 타워인 진로교육원을 오프라인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오히려 사이버 진로교육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 이것이 있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만들므로써 금년에 3월부터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예, 많은 학생들이 그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그 오프라인에서 만들지 못했던 진로교육원은 앞으로 학생 미래 슈퍼비전 센터를 통해서 건립을 해서 사이버 진로교육원과 예, 학생 미래 슈퍼비전 센터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임기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글로벌 교육에 대한 시각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그간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을까요? 예,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교육의 인천판이에요. 그래서 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따로 있고 세계 시민교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인천을 바로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하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이 네. 이제 더 이상 서울의 변방 중심에서 벗어나서 뭐 주인 없는 도시라든가 문화의 불모지 도시라든가 이런 과거에 좋지 네. 못했던 그런 닉네임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인천이 좋은 그 기회를 많이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 인천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이야말로 내 삶의 중심이다. 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네.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천 바로 아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예. 또 인천을 바로 아는 일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을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네. 우리 학생들이 익히고 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여러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책도 만들고 답사길, 탐방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막혀 있다가 요즘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장봉도도 네.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가서 장봉도길을 탐사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앞으로 저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도시적 특성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성장 속에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뭐 그 이외에도 우리 인천에 들어와 있는 국제적인 역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국제기구가 14개나 들어와 있고 또 외국 대학도 몇 개 들어와 있고 또 신전략 산업들 뭐 바이오, 수소, 로보트, 항공 MRO, 항공 우주 산업, 뷰티, 또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업들에다가 또 뭐 구글과 같은 연구소,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 극지 연구소 이런 그 상당히 많은 그 국제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인프라들을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내세우면서 했던 그런 사업들과 그다음에 인천에 들어와 있는 국제적인 역량들과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천 학생들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향후 4년 정책 기조도 좀 여쭤볼까요? 예, 인천 미래 교육의 방향은 학생 중심 교육,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 또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천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고 그리고 진로 진학 직업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인수위원회 격인 그 미래준비위원회를 출범하셨거든요. 예. 집중 분야는 어떤 것들입니까? 뭐 아무래도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생 성공 시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풀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가 과밀학급 문제 참 쉽지 않은데요. 일단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이나 또 궁금해하는 우리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좀 들려주시죠. 일단 과밀학급은 신도시에서 적기에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오는 그런 문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통학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적기에 학교 신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동안 그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학생 유발률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분양 공고 시점의 물량으로만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그 두 가지 문제를 시도교육감협의회나 또는 국회의원, 교육부 등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오피스텔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작년 6월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작년 1월 달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 제안했던 내용이 분양 공고 시점의 물량으로는 늦다. 그래서 주택 계획 승인이 났을 때 그 시점부터라도 해야 한 뭐 최대 1년까지 당길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제안을 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물량도 인정을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미만의 시설이나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한테 권한을 이양해 달라. 이것도 역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교육감 협의회에서 또 필요한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증축 문제 또 학군 조정이라든가 배정 기준의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환경 개선도 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통학 환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각각 요구하는 그 지역의 모든
학부모, 시민들과 소통위원회를 지금 벌써 제가 만들려고 해서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대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지금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됐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학력 저하, 학력 불균형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코로나 재난 사태가 정말 30개월 정도 예. 이렇게 장기화로 지속됨에 따라서 학력 양극화라든가 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증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심리 정서적인 결손의 문제, 그리고 또래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성 기른 문제, 이런 것들의 부족함이 있었기 예. 때문에 우리 인천 학생들이 이제 지난 4월 18일부터 전체 학생이 등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지시를 교육 회복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이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습 결손 문제, 심리 정서적인 지원 문제, 또 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그 또래 활동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이 교육 회복을 위한 예. 지원 사업은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선거 당시 또 발표한 5대 주요 공약 중에 자, 안심을 더하는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교육 강조하셨거든요. 자, 이 부분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4년 동안 그냥 네. 노란 잠바를 한 번도 벗지 못하고 다 그렇죠. 보냈어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안전 없이는 배움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에 또 모든 삶에 가장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안전뿐만 아니라 재해 안전, 등굣길 안전, 급식 안전, 또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제는 그런 안전을 넘어서서 학력 문제라든가 네. 돌봄, 또 심리 정서 사회성 문제, 또 더 나은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그것이 바로 책임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제일 먼저 내세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 이후 이제 보수 정당 자치단체장들이 늘어났고 의회 정치 구조도 좀 바뀌었는데 협업하는데 큰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교육의 특성이 이제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교육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특히 제 교육 철학이나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 또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또 아이의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 이런 방향에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야가 어디 있겠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그런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일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 교육가족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